안녕하세요. 캡틴 JB의 로그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캡틴 JB와 함께하는 요트 항해 지식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해상에서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 규약인 IRPC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1972년도에 공표되었으며 공해상에서 국가별로 상의했던 항해 규정들을 통일하였고 각국의 영해나 내륙수로 그리고 국적선에서는 본 규정을 바탕으로 각 국가가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IRPCS 규정 1번부터 19번까지 주로 다루며 야간 항해 등 및 야간 신호, 안개시 소리 신호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RPCS의 가장 기본 컨셉은 어느 누구에게도 항로의 우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양보하는 배와 항로를 유지하는 배로만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규정 2번은 규정에 따랐으니 사고가 나도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주의로 사고가 나려 할 때 규정상의 잘잘못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주의를 사전에 관찰, 판단, 회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규정 5번은 항해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충실한 견시와 지속적인 상황 판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 6번은 날씨 상황, 시계 상황 등 현장 상황에 따른 상대적인 안전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 7번은 충돌 방지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용해야 하며 특히 접근하는 선박들과의 최소 근접거리 및 시간을 산출해주는 레이더는 충돌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정 8번은 충돌 회피를 위한 대응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충분한 거리와 충분한 대응 시간이며 상대방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향 전환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 12번은 세일링 요트 간의 충돌 방지 규정입니다. 상이한 태계의 세일링 요트들이 서로 접근 시 선박 왼쪽에 바람을 막고 있는 포트텍 선박이 오른쪽에 바람을 막고 있는 스타보드텍 선박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동일한 편의 바람을 막고 있는 두 척의 세일링 보트가 서로 접근 시에는 풍상에 위치한 선박이 풍하에서 접근하고 있는 요트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포트텍이고 접근하는 상대편의 택을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를 스타보드 택으로 간주하고 양보를 합니다. 규정 13번은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당하는 선박 양측 중 한 곳으로 변침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추월하는 선박은 직진 항로를 양보하고 우회하여 추월함으로 양보 선박이 되고 추월당하는 선박은 침노와 속도를 유지하는 선박이 됩니다. 규정 14번은 정면 교차에 관한 내용으로 정면 교차 시에는 양 방향에서 접근하는 선박 모두 자신의 스타보드 쪽으로 변침 회피하며 교차 진행하여야 합니다. 규정 15번은 횡단 교차에 대한 내용으로 다른 선박이 횡단할 때 자신의 보트 A의 스타보드 쪽에서 횡단해오는 보트가 침노 유지를 하게 되고 보트 A는 항로 양보 선박이 되어야 합니다. 규정 17번은 충돌 회피 방법으로 선박 A가 양보 선박임에도 끝까지 아무런 대응 없이 접근 시 보트 B는 배를 스타보드 쪽으로 돌려 회피하여야 충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보트 B가 속도를 늦추거나 보트 A의 후미로 지나고자 포트 쪽으로 변침하면 뒤늦게 스타보드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선박 A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로 규정 13번에서는 횡단하는 선박과 추월하는 선박을 구별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에서부터 스타보드 쪽 112.5도 내에 접근하는 선박은 횡단 보트로 간주하며 선박 A는 스타보드로 변침, 양보하는 선박이 됩니다. 반면에 포트 쪽 112.5도 내에 접근하는 선박 역시 횡단 보트로 간주되나 이때는 선박 A가 침노 및 속도 유지 선박이 됩니다. 후미는 후방 135도 범위 내에서 접근하는 선박은 추월하고자 하는 선박으로 간주되며 이때 선박 A는 침노 및 속도 유지 선박이 됩니다. 규정 18번에서는 상이한 선박 간 양보 관계를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각 선박의 조종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조종 능력이 뛰어난 소형 동력 선박은 다른 선박들에게 모두 양보를 해야 합니다. 세일링 선박은 자신보다 조종 능력이 뛰어난 소형 동력 선박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선박들에게 양보하여야 하는 식입니다. 단 세일링 선박도 엔진으로 주행 시 그리고 작업 중이던 어선이 단순 이동 시에는 모두 소형 동력 선박으로 간주되어 동급입니다. 선박의 홀수선이 깊어 수심이 낮은 수로에서 제약이 있는 대형 선박이나 해저 케이블을 까는 선박과 같이 조종에 제약이 있는 선박이 그 다음이며 최상위는 예외적인 상황 발생으로 조종이 힘든 선박이 최상위입니다. 기타 군함이나 어선들의 집단 항해 시에도 규정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 밖에 IRPCS는 주간에 선박의 상태를 알리는 일정 모양의 표식을 선박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상선들은 이러한 규정을 충실히 따르기에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대형 상선 발견 시에는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일링 보트의 경우에는 앵커링 시 원반 모양의 표시를 그리고 엔진으로 항해 시에는 역삼각형 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은 제가 영국에서 RYA 요트마스터 훈련 중 파랑주의보 속에서 우리에게 항로를 양보하기 위해 해상에서 거의 정지하며 우리 배의 횡단을 기다려준 호버크래프트 선장님입니다. 호버크래프트는 우리 배의 스타보드 쪽에서 접근하고 있어 같은 동력선일 경우 우리 배가 양보해야 하지만 호버크래프트는 용이한 조종 능력으로 인해 소형 동력 선박으로 간주되며 우리 배는 파랑주의보 속에서 무동력 세일링 중이었기에 소형 동력 선박이 세일링 선박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멋있는 호버크래프트 선장님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그럼 오늘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